이 소식은 저희가 좀 심층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글이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까지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449개. 한국어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그게 한국에 있는 유튜브인가 아니면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 한국어로 진행하는 건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국어 유튜브 채널이라는 표현은 그 유튜브 채널이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어느 나라에서 운영을 하던 상관없이 컨텐츠가 한국어로 되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구글 위협 분석 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태그이라고 부르는데요. TAG. 그러니까 구글 태그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6년도의 영향 공작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Influence Operations Bulletin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쿼터 2, 4분기, 2026년 2, 4분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놓은 블로그 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관 관련 채널들이 구글의 조직적 영향 공작 조사 과정에서 강제 종료됐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어 방송이 이거를 가장 먼저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조직적 영향 공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Coordinated Influence Operations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작전을 벌여서 운영해 왔던 채널이라는 것이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2025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저희가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한국어 채널이 폐쇄됐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 앞서서는. 그러니까 2025년 1, 2, 3, 4분기 보고서에도 한국 얘기가 따로 없었고요. 2026년 1, 4분기 보고서에도 한국어 채널을 폐쇄했다라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유독 2, 4분기 보고서에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은 4월 달에는 22개를 폐쇄했고 5월 달에는 무려 367개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60개의 채널을 폐쇄시켰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채널이 255개, 그러니까 반정부성의 채널이 255개, 정부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채널이 151개, 그러니까 친정부 채널이 151개, 뭐 이재명 반대하는 사람만 입막음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 정부에 대한 지지와 비판을 모두 담고 있는 채널이 21개, 한국 정치인을 지지하면서 특정 정당을 비판한 채널이 22개,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채널이 훨씬 더 많죠. 반정부 채널이 더 많이 폐쇄되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반정부 채널과 친정부 채널이 모두 삭제됐다라는 점, 이걸 보면 정치적 입장에 따른 검열이라기보다는 구글의 설명대로 조직적인 영향력 행사 활동을 단속한 결과로 제가 일단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계정과 채널을 조직적으로 활용해서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퍼뜨리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조사한 결과라는 거죠. 구글은 이 조사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조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글 플랫폼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하지만 구글은 숫자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인지, 그 채널명이 무엇인지, 운영자 아이디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이 없어졌다라는 건지, 누구를 없앴다는 건지, 이거 저희가 지금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때,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사이에 채널이 폭파됐다라고 알려진 그러한 언론 기사로 알려진 채널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여기 이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49개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를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규정 위반으로 3스트라이크 아웃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경고를 받았다가 일주일 정지, 두 번째 경고 받았는데 2주 정지, 그랬다가 세 번째 경고 받으면서 그냥 채널 삭제, 이렇게 되는 이른바 그건 이제 커뮤니티 규정을 어긴 것이 누적이 되면서 채널이 삭제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지금 경우가 다릅니다. 이렇게 삭제되는 경우는요. 또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구글의 이 TAG, 태그 보고서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국적이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컨설팅 회사와 연계되어져 있는 채널 몇 개가 루마니아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폐쇄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중국의 이 PR 회사와 연계되어져 있는 몇 개의 사이트가 어느 나라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국가라든가 또 단체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연계된 행위자까지 보고서에 같이 보고를 합니다. 이번에 2, 4분기 보고서에서도 그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브라질과 연계된 혹은 중국과 연계된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이른바 국적 귀속 표기가 나타나는 것인데 유독 한국어 채널 449개에 대해서만큼은 특정 국적이라든가 단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국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된 네트워크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졌습니다. 2분기에, 2026년 2분기에만 중국과 연계된 해서 폐쇄가 된 유튜브 채널이 9,186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채널 449개하고 비교가 안 되죠. 9,186개의 중국 관련 유튜브 채널들이 폐쇄가 됐습니다. 4월 달에 1,763개, 5월 달에 5,102개, 6월 달에 2,321개가 이제 폐쇄가 됩니다. 이 중에서 9,186개 중에서 9,173개는 중국 정부, 그러니까 People's Republic of China라는 중국 정부와 관련되어져서 9,173개, 그리고 나머지 한 14개, 13개는 그냥 중국, 차이나라고 표현이 나오는데요. 차이나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홍콩이라고 따로 표현돼서 홍콩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데서 차단했다라고 한 데가 35개,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국가와 연계가 될 경우에 보고서에 표시가 되는데 한국어 콘텐츠 채널은 누가 어디에서 운영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도 전혀 없는 데다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도 공개가 되지를 않은 상태로 그냥 폐쇄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한국 내에서 운영됐든 혹은 해외에서 운영이 됐든 상관없이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중국과 관련돼서 폐쇄된 것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혹시 중국의 영향력을 받아서 한국 사람들을 교란하려고 했던 어떤 한국의 정세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그러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던 것 아닐까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2026년 2월 25일에 스팀슨 센터라는 데에서 중국의 한국 대상 영향 공작을 별도로 조사해서 발표한 글이 실렸습니다. 이 스팀슨 센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추적한 스톰 1376, 이른바 스팸 플래시라는 건데요. 이 스톰 1376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국어 컨텐츠를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은 38로스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북한 전문가인데. 근데 이 기사에 보면 이 캠페인, 그러니까 중국에서 썼던 이 캠페인이 어떤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퍼뜨렸느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문제를 한국말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서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반일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나게 일부러 그렇게 조장을 한 거죠. 중국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러 플랫폼에서 수백 건의 한국어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그러한 활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네이버 얘기가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캠페인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행동까지 증폭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민주당 대표로서 했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는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더 많은 국민들한테 영향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이 됐었다라는 것이죠. 또 스팀슨의 기사에 보면은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 영향 공작이 유튜브와 네이버에서도 확인됐다라는 한국 연구자들의 분석도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월 28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은요, 온라인 논평을 통한 중국, 한국 선거 개입 의혹 제기,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2024년 9월 29일에 연합뉴스에는 중국 계정으로 추적되는 곳
한국 산업 관련 온라인 여론 조작 이런 제목의 글이 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안보 전문가들, IT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했던 것을 한국 언론에 보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보도 내용들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알려졌더라도 금방 잊혀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 쪽에서 한국으로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더 키우게 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도록 계속 여론몰이 조작을 해왔던 활동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되어져 왔던 겁니다. 구글은 스팸플라주 그리고 드래곤 브릿지라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 스팸플라주 드래곤 브릿지를 중국 정부와 연결된 가장 활발한 영향 공작 행위자 중 하나로 그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그리고 여론 조작을 추적하는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분석 전문 기업 그래피카 조사에서도 이 그래피카라는 회사도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실제 현지 정치 논객처럼 보이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퍼뜨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사례를 확인하는 그러한 발표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 사람이지만 실제로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이 영상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한다는 거죠. 일부 채널은 실제로 유명한 논객으로 위장하는 그러한 수법까지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춘근 박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이춘근 TV인데 그런데 이춘근 TV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 이춘근 박사 영상을 아주 정기적으로 계속 틀어주는 채널이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은 그것도 이춘근 박사가 운영하는 채널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채널에서 퍼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 채널에 나누어서 퍼뜨리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구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영향력 행사를 위한 조작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철저하게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유명 논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크레디빌리티,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삭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매한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2023년에 국가정보원, 국정원에서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중국 업체 2곳이 한국 언론사처럼 위장을 해서 한국어 웹사이트를 운영을 했는데 38개를 운영을 했다. 업체 2곳이 38개 웹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이 사이트들은 중국의 우호적이고 미국의 비판적인 내용을 확산시켰습니다. 친중 반미하는 정서의 글들을 계속 뿜어냈던 겁니다. 스팀스는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중국 PR 업체들이 한국 언론을 위장을 해서 한국어로 친중 반미 컨텐츠를 유통한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조직이 한국인이나 혹은 한국 언론사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한국어로 된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국의 정치, 사회 이슈를 계속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확산이 되고 여론을 조작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은 이미 검증이 되어져 있는 패턴이다. 그러니까 요번에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가 폐쇄가 됐다. 이거 혹시 중국과 연결되어져 있는 곳들 아니야? 라고 저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중국과 연계된 거라고 하면은 왜 구글의 보고서에는 중국과 연결된 유튜브 채널 몇 개를 없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까? 여전히 계속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449개의 채널들 중에서 255개가 한국 정부를 비판한 채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51개는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내용을 한 그런 채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채널, 우파 채널 가리지 않고 다 검열의 대상이 됐는데 21개는 정부를 지지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막 뒤섞여서 하는 중도도 아니고 자, 이 22개는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를 하는데 그러면서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이런 식의 조작을 벌였다라는 거죠. 만약에 가정을 해서요. 하나의 세력이 특정 한국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여러 채널들을 운영을 했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양쪽 방향의 컨텐츠가 그러니까 좌파 컨텐츠, 우파 컨텐츠가 동시에 대규모로 나타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특정인을 위한 거라고 뭐 특정 정당을 돕기 위한 거다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친 컨텐츠가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물론 이래서 추정을 저희가 좀 해보는 것인데 아마도 하나의 외국 세력이 양쪽, 그러니까 친정부 쪽, 그다음에 반정부 쪽 이렇게 양쪽을 모두 공격하거나 조작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을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한국 내에 있는 세력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한국 내에 있는 세력이라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밖에 있는 외국 세력이 친정부, 반정부 양쪽 세력을 전부 다 공격을 한다. 이유가 뭐냐? 분열 확대입니다. 분열 확대. 양쪽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서 이쪽도 도와주고 이쪽도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이쪽에 가서 이쪽에 막 시비 붙고 저쪽에 가서 또 저쪽에 시비 붙고 굳이 우파 채널에 가가지고 좌파 댓글을 달거나 좌파 채널에 가서 우파 댓글을 달아가지고 그냥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컨텐츠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한 사람이 양쪽 서로가 싸우고 물고 싸우고 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는 놈들이 그 짓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서로 다른 국내외의 네트워크들이 동시에 활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449개의 채널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보수 채널들이 문을 닫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여러 세력들이 있는 거니까. 한국의 유튜브 플랫폼이 여론전쟁이 격렬하게 벌어진 사이버 전장터가 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야, 이게 한국은 정말 재밌는 곳이야. 가가지고 채널 몇 개 만들어서 좀 이렇게 컨텐츠 몇 개 만들어 올리면 아주 그냥 난리야 난리. 재밌어 돌아가는 꼴이. 이렇게 지금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외세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사이버 플랫폼이 전장터가 되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 경고망동하고 또 한국 내에 있던 사람들이 막 흔들려서 같이 덩달아서 난리 춤을 추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것이 시행된 것과 구글이 갑자기 예전에는 발표하지 않았던 근데 요번에 갑자기 한국 유튜브 채널을 폐쇄했다라고 발표가 처음으로 나오게 된 이 이유가 혹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입니다. 구글의 이번 보고서는 논란이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나온 발표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기 전에 이 발표가 나온 겁니다.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구글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특히 개정법은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 신고를 받고 조치하는 절차와 자율 규제 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입틀막법 혹은 77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에는 구글과 같은 이런 대형 플랫폼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정부에서 요청을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놔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이 아마 선제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런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 아닐까.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또 벌금을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내려주기 전에 먼저 스스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구글 태그가 요번에 폐쇄한 449개의 유튜브 채널은 한국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삭제가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 법이 실제로 발효가 되기 전에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구글은 조직적 영향 공작을 별도로 조사를 해왔었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과거에도 중국, 러시아 등과 연결된 영향 공작 네트워크, 영향력 공작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을 폐쇄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이미 해왔습니다. 물론 2026년 1분기까지만 해도 구글 태그가 같은 이유로 한국어 유튜브 채널을 폐쇄했던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449개의 폐쇄 조치는 한국의 새 법 집행을 앞두고 한국어 콘텐츠에 대한 조직적 영향력 공작 조사와 조치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구글이 이재명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구글 태그의 2분기 보고서는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효가 어떤 방식으로 유튜브 콘텐츠에 영향을 주는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방점을 찍어야 하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일인 건데요. 한국 정부가 이 채널은 문제 있어, 이 채널은 문제 있어 라고 구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구글이 그 유튜브 채널을 삭제를 했다라는 일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일이겠죠. 7월 7일부터 법이 발효가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정부에서 지시하고 지적을 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채널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한국의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글이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건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나쁜 사이트 채널들이니까 이거 삭제했다라고 발표를 해놓음으로써 생기는 효과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비교 대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지시해가지고 채널을 없애는 것과 그 전에 구글이 늘 해오던 자발적인 규제 정책에 따라서 채널을 폐쇄한 것과 이걸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 4분기 발표가 나올 텐데 7월, 8월, 9월, 7월 7일부터 법이 시작이 됐으니까 7월, 8월, 9월 첫 3, 4분기 발표가 이제 10월 말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10월 말이 되면은 적어도 이 입틀막법이 구글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자체적으로 검열을 했을 때에 뭐 500개 채널을 없앴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이 되고 났더니 1000개를 문을 닫았다. 뭐 이런 식의 비교 대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실제로 미국 연방의회에서 지금 보았을 때 미국 기업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느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쿠팡과 관련해가지고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단순하게 쿠팡만 관련된 게 아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사례는 사실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이 벌금 받은 이야기. 한국의 정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기업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가 핵심이었던 겁니다. 쿠팡이 핵심이 아니라 쿠팡은 그냥 원오브 피해자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한국의 법이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인 것인데 구글이 정보통신망법이 실제로 문제가 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 법에 적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제 있는 채널들은 이 정도가 있었어 라고 이게 딱 없애버렸어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고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시키면서 우리 규제로서는 안 없애도 되는 그러한 채널들을 한국 정부가 없애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없앴어 하는 채널들이 몇 개가 나오는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은 지금 구글이 해놓은 이 발표된 이 작업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법이 미국 기업을 어떻게 차별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흥미롭게 관심 있게 기억하고 지켜봐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